6명의 탐험가들은 모험을 꿈꾸며 좁고 어두운 동굴로 들어섰다. 그들은 서로 중요한 정보를 교환하며 탐험을 시작했지만 앞에 펼쳐진 동굴의 가혹한 현실은 그들이 예상한 것과는 사뭇 달랐다. 모스데일 동굴. 사건 당일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가운데 탐험가들 리더 2명, 데이브 아담슨, 제프 보호, 데이브의 약혼자 모라그 포브스, 도구 담당인 졸린 버커스, 빌, 크레이프, 그리고 최연소 탐험가 마이클 등 총 10명이 모스데일 동굴의 입구에 모였다. 이들은 동굴 탐험을 통해 아직 지도가 완성되지 않은 구역을 찾아 나서기 위해 힘을 합쳤다. 동굴의 신비로운 매력에 이끌린 그들은 각자 기대에 찬 마음으로 모였다. 그룹의 리더인 데이브와 제프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 동굴을 탐험한 경험 덕분에 자신감을 느끼고 있었다. 탐험을 시작하며 그들은 서로에게 다짐하듯 결의를 다졌고 동굴 속에 숨겨진 신비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탐험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동굴은 깊고 비좁았으며 완전히 서 있을 공간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바위와 진흙으로 가득 찬 공간에서 탐험가들은 힘겹게 기어가거나 젖은 바닥을 비집고 다닐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서로에게 필요한 장비를 넘겨주며 협력했지만 동굴의 좁은 통로 때문에 어깨를 맞대고 나아갈 수는 없었다. 대신 한 사람이 지나간 뒤에 다음 사람이 공간을 조심스럽게 따라가야 했다. 몇 시간이 지나고 예정대로 4명의 탐험가가 동굴 밖을 먼저 나왔다. 그들 중에는 그룹의 리더 데이브 아담슨의 약혼자 모라그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이 동굴의 입구를 지나 바깥 공기를 맞이하는 순간 아직도 동굴 깊숙한 곳에는 6명의 동료가 남아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 오후 5시, 하늘은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다. 동굴 안 탐험가들은 파 마라톤이라 불리는 터널을 기어가고 있었다. 파 마라톤 통로는 오직 한 방향으로만 기어가야 하며 크기는 평균적인 사람이 기어가기에 간신히 통과할 공간이었다. 어깨가 앞으로 눌리고 팔이나 다리를 뻗을 여유가 없었으며 돌아서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일단 들어가면 최소 1시간 이상은 그 공간에 갇히게 되는 상황이었다. 니어 마라톤과 파 마라톤은 각각 축구장 2개 길이의 통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두 통로 사이에는 탐험가가 부분적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작은 크기의 공간이 존재했다. 그들은 컴퓨터 화면보다 좁아 보이는 공간을 지나가며 일어서 있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들이 목표로 하는 다음 구역은 더욱 협소해져 통로를 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했다. 바닥을 따라 흐르는 미세한 물줄기가 그들의 발 아래를 스치고 있었다. 동굴 밖. 모라그는 동굴 안에 남아있는 탐험가들이 작업을 마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동굴 입구로 돌아왔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가벼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가 내리는 소리는 동굴의 고요함 속에 스며들며 그녀의 마음속에 불안한 기분을 더했다. 그러나 비가 내리는 정도는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동굴 안에서도 상황이 급변했다. 통로를 정리하던 중 물줄기가 점점 거세지고 수위가 조금씩 상승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비가 내리는 소리와 함께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탐험은 멈추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발밑에서 물이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불안감이 점점 커졌다. 동굴 입구까지 가는데 3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리더는 탐험을 종료하고 빠져나가기로 결정했다. 그는 동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다는 자신감 덕분에 안전하게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물이 얼마나 빠르게 차오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위험이 얼마나 심각해지고 있는지였다. 저녁 9시, 먼저 빠져나온 약혼자 모라그는 동굴 입구 주변이 완전히 물에 잠겨있는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렸다. 그녀는 동굴 안에 갇힌 사람들을 위해 즉시 구조 요청을 시작했다. 상황이 절박해지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수위가 점점 상승하면서 남은 탐험가들은 더 높은 곳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좁은 공간에서의 공황장애가 우려되었고 강한 물살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풍부한 리더들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팀원들을 이끌었다. 이 순간을 잘 넘기면 더 높고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다는 믿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가장 어린 마이클과 리더 제프가 좁은 통로의 첫 부분을 통과하는데 가장 먼저 성공했다. 이 통로는 몸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좁았고 탐험가들은 최대한 몸을 비틀어가며 팔의 힘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이 밑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얼굴로 덮쳐오고 있었다. 물은 점점 어깨를 넘어 올라왔고 숨을 쉬기 위해 얼굴을 들어 가장 높은 틈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안전하게 피할 곳이 없다는 잔혹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다. 얼굴을 위로 올리고 작은 공간을 찾아 숨을 쉬며 탈출구를 찾았지만 얼굴을 들 때마다 물소리와 비명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외부에서는 구조 작업이 긴급하게 시작되었고 자원봉사자들이 입구에 차오른 물을 빼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었다. 수많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동굴 입구 주변의 물을 분주히 퍼내기 시작했다. 그들의 손과 발은 물에 젖어 있었지만 그 누구도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탐험가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조대원들이 동굴에 도착했을 때 제프와 마이클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그들의 모습은 절망적이었고 그들이 생존을 위해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마지막 숨을 쉬기 위해 경사진 곳에 몸을 올린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그 순간의 고통과 사투를 상상할 수밖에 없었다. 구조대원들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 했었지만 이미 때는 늦은 상황이었다. 결국 탐험가 6명은 구조되지 못한 채 물로 가득 찬 동굴에서 익사하고 말았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동굴의 역사에 깊은 상처로 남게 되었고 동굴은 폐쇄되었다. 하지만 3년 후 그들의 친구들은 폐쇄된 동굴에 다시 들어가 시신을 더 높은 곳으로 옮기기로 결심했다. 이 작업은 그들에게 무거운 마음과 함께 많은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그 장소는 이제 성소라고 이름이 바뀌어 그들의 희생을 가리기 위한 특별한 공간으로 남게 되었다. 성소는 탐험의 위험성과 그들이 남긴 이야기를 잊지 않기 위한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다.